자, 30번은 청소년 내담자와 성인 내담자의 차이점은 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은 여러 면에서 성인과 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청소년들은 주변 어른과 어떤 관계를 경험했는가에 따라 상담자와의 라포 형성의 차이를 보입니다. 청소년은 권위자에 대해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청소년 내담자와 성인 내담자의 차이점.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청소년들은 주변 어른과 어떤 관계를 경험했는가에 따라 상담자와의 라포 형성의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두 갈식 문장이었고요. 자, 그래서 청소년은 권위자에 대해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관계에서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 청소년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청소년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지금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 내담자와 이 청소년 내담자의 차이점에서 라포 형성을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자, 주변 어른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상담자와의 라포 형성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자에 대해서 반항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청소년의 특징이죠. 그래서 상담자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청소년 내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지문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패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1번 들어갑니다. 당신은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뭐 장애 청소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상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례로 나올 수도 있죠.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상담하게 된다면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네요. 자, 상담자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 대한 상담을 일반 상담과 다르게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변별력을 두지 않고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문화 가정의 뿌리를 인정하려는 소수민족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한국 문화의 통화를 목표로 한 접근 방법에 근거하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 문화적 차원, 언어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네 가지 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대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다문화 가정에 자녀가 있잖아요. 따돌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학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손 가정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상담자가 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상담을 할 때 어떤 분야에 문제가 있느냐, 어떤 파트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한 것들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답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